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를 비롯해서 나스닥의 변동성이 굉장히 또 심했던 한 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 주 전체적으로 테슬라도 등락폭이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졌다 하면 다시 또 반등해주는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번 주말에는 제가 중요하게 봤던 두 가지 이슈 정리를 하면서 테슬라와 아이온큐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테슬라는 머스크와 관련한 이 보상한 이슈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테슬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기존의 주주분들은 이 기업이 또 얼마나 또 내재 가치가 있고 성장성이 있는지를 또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도 단기적으로 또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흔들리지 말고 좀 마음을 가다듬자는 이야기에서 준비해온 이슈. 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ESS 이거 최근에 있었죠. 삼성 SDI가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이 이슈. 그래서 이 둘의 파급력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면서 삼성 SDI에게나 그리고 테슬라에게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처럼 주가가 흔들리고 오르거나 할지라도 결국에 기업은 실적으로 성과를 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테슬라가 ESS와 관련해서 이 시장을 얼마나 키우고 따라서 앞으로의 ESS 시대에 삼성 SDI와 결합하면서 얼마나 폭풍 성장할 수 있을지 좀 그런 것들을 미리 점검해보자. 이 시점에서도 이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영상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아이온큐 이슈를 조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주에 아이온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자,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움직임을 가져가 줬는데 아이온큐의 1년 목표가 그리고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너무 고점이다라는 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좀 과열이 됐나 좀 점검을 해보고 과열이 됐어도 그 성장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아직도 아이온큐 주가는 쌀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면 지금 한참 잘 달리고 있는데 이 보상안과 관련한 이슈가 주가를 흔들지언정 우리는 진짜 이 테슬라가 얼마만큼 일을 잘하는지 좀 집중하는 주주가 되어보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 아이온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말 고점인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정말 고점인가 이 목표가 고평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번 주말은 차분하게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테슬라가 탈중국 현상, 중국 시장을 떠나 다른 시장을 대안으로 찾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타겟이 한국이 되고 있는 듯 하죠. 자, 이런 거대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삼성 SDI와 3조 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공급 체결 예정을 앞두고 있어요. 최소 3년간 10기가와트 수준의 매출로 따지면 연 1조 5천억 원에 대한 규모입니다. 더불어서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20기가와트에서 30기가와트까지 증량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현상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테슬라가 지금 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매출의 단위를 보면서 얼만큼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예측들도 지금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테슬라가 이 ESS 시장을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석을 깐다 생각이 드는데 뭐 삼성 SDI라든지 에너지 솔루션이랑 저장 장치 협의를 했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 초석. 테슬라가 에너지 생태계에 지금 주도권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협업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처럼 에너지 생태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탈중국화하면서 밑작업을 시작을 했죠. 그런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태계를 하나씩 포스업을 할 건데 왜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ESS 사업이 사실은 자동차보다는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걸 일론 머스크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ESS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즌, 이 해즘에서 겪는 거를 완충 역할도 할 겸 생태계 확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ESS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테슬라가 앞으로 주력할 게 뭐죠?
뭐죠?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걸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우주 프로젝트 미래 사업의 전력 공급의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려면 이걸 무조건 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라는 변수도 제거를 하면서 배터리 의존도도 낮추고 동시에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협약까지 이루어지면서 공급 안정망까지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이번에 한국이랑 뭐 10기가와트, 40기가와트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앞으로 테슬라가 설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고수익, 고마진으로 성장하는 ESS의 포지션이 될 거다. 2024년에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24년에 ESS 판매가가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올해도 전기차 부분 성장 둔화를 ESS가 지금 상쇄를 하고 있어요. 진짜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이라는 말이죠. 거기다가 뭐 뒷받쳐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생산 능력도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공장 외에도 25년 말에 중국 상하이 ESS 메가팩 공장이 착공 예정이 되어 있어요. 26년까지 80기가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완성이 됐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엄청난 매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 테슬라가 위기가 전기차 위기가 그렇게 심화가 될 건가? 밑에서 아니다. 받쳐주고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ESS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냐면 테슬라가 ESS 매출 핵심 지표로 봤을 때 23년에는 뭐 14기가와트 그리고 24년에는 31 그리고 25년에는 40 이게 막 껑충껑충 뛰죠. 1.5배씩 뛰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봤을 때 이 성장력을 봤을 때 이 생태계가 빨리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ESS의 매출이 폭발한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테슬라의 매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물밑에서 ESS의 고마진 매출을 보셔라.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날 때마다 테슬라의 매출은 더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24년 36기가와트 미국 태양광 산업협회의 ESS 설치량을 보시게 되면 이게 거의 6년 동안 3배에 달하는 성장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ESS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누구다? 테슬라죠. 테슬라가 태양광 ESS 패키지를 판매하는 미국 1위 민간 발전 사업자라고 적혀 있죠. 엄청 빠르게 성장하는 ESS 시장의 그 선두주자는 테슬라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23년에는 2배 성장을 했었는데 그때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가 54%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전기차 사업 성장을 당연히 앞질 것이라고 또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거의 기정사실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수준이냐 미국 ESS 시장 전망에서 연평균 12%에서 15%까지 성장할 거라는 것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덤으로 좀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면서 내가 국장까지 좀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 자, 이런 투자 인사이트도 얻어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뉴스를 보는 거지만 얘네의 매출과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삼성 SD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테슬라와 공생하는 관계가 되면서 얘네들도 덤으로 내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투자 항목을 넓혀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또 우리나라 국장이 한참 코스피가 4천이 넘어가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또 팁을 더 드리고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약간 좀 자랑을 하면 여러분들 좀 뿌듯하게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뭐 단기적으로 또 우리나라 잠깐 반짝하고 가라앉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랑 협업이랑 잠깐 하고 빠져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에 투자해도 돼?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테슬라가 ESS 시장을 키우는데 중국산 배터리를 쓸 수가 없는 좀 점점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죠. 왜? 이 IRA라는 게 있으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국산 배터리 보조금을 막고 관세까지 계속 부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지면서 결국 테슬라는 비중국의 배터리망을 계속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환경적인 거는 조성이 됐다. 그러면 크게 흔들림 없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봐도 나쁘지 않겠구나 측정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ESS 배터리가 전기차보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고 수익성은 높은데 테슬라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공식 파트너로 기업을 선택을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공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또 인정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또 이런 계약들이 크게 한번 와주면 공급 문제에 있어서 꾸준히 나와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세히 또 이 기업들을 좀 설명을 해주면, 아, 굳이 이 기업들 중에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좀 물어보시면, 삼성 SK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이 인디애나 공장 가동률이 50%로 이미 이 ESS 전환의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단일 고객 테슬라를 또 확보를 했죠. 그러면서 고정비도 분산시키고 미국 공장 수익성까지 확보를 시키면서 3년 계약 기준 매출 3조 원 이상을 내보르면서 추가 계약까지 기대하는 이런 구간이다. 이제 공장 가동률이 높아져야 생산력이 폭증하기 때문에 슬슬 몸풀기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기존 계약분 20기가와트에서 50%까지 증량을 협의 중에 있어요. 연간 3조 원 이상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 점유율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은 테슬라와 장기 협력으로 IRA 보전금이랑 인증 공장 라인을 확보를 했다라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온도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보너스를 한번 껴봤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후순이긴 한데 좀 미래에 봤을 때 좀 기업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ESS 라인 증설이 제한된 파나소닉 전기차 중심인데, SK온은 미국 내 생산 라인이 좀 확보가 관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 기업들을 같이 보면은 함께 구조적인 성장이 일어나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슬라와 이 친구들의 협업을 봤을 때 결국에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필요한데, 테슬라는 이 ESS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 속도가 12%에서 15%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해주는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더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지금 확보한 ESS 배터리가 LG, 삼성 자체 생산 100기가와트 중에서 50기가와트인데 더 필요해요. 더 빨리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표가 100기가와트인데 아직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다시 또 로보컬이 들어와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테슬라랑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미국 시장에서는 ESS 시장이 24년부터 30년 전망 6년 동안의 3배 성장, 이 정도의 수요가 나와주면 테슬라도 이 1위 업계라는 걸 봤을 때 빠른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겠다. 뭔데? ESS는 거기다가 고마진 매출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테슬라 확보량의 목표는 뭐다? 50기가와트인데 30년 전망했을 때 100기가와트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이걸 전적으로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서 한국 배터리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분위기는 계속 털어내면서 이 변화는 계속 우리나라에게로 올 거고요. 탈중국은 심화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ESS가 왜 중요하고 얼만큼 성장할지를 알아야 화제의 남자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주가가 흔들린다 할지언정, 자, 이 시대의 변화를 걸을 수 있겠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상 하고 있는 걸 봐라. 이 변화 속에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성과와 위치를 봐라. 이런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왜 한다? ESS는 테슬라의 생태계, 로봇, AI, 데이터 센터, 우주 탐사용, 전력 시스템까지 모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생태계를 만드는데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몫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테슬라가 생태계에서 한국 배터리가 편입됐다라는 걸 상징적인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 공급망에 공식 진입을 한 겁니다. ESS는 전기차 수요 정체기에 이 한국 배터리와 3사 버퍼의 역할을 해줬다. 주식이 성장을 하고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언제든지 정책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IRA라는 정책 공급망 재편에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틀에 속하는 게 테슬라의 ESS고요. 거기에 또 속하는 게 그 생태계 안에 있는 게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여기 440달러 선만 터치를 하면 기가 막히게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다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62달러 선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은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 상승, 저항 맞고 떨어지고 다시 또 떨어졌지만 딱 이 중심 라인에 들어오면서 다시 또 힘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RSI도 점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런 그림까지 들어와주기 때문에 딱 여기에서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462달러 선에서 상승이 나와주려면 다시 한 번 더 좀 길게 이 중심 라인에서 계속 장대 양봉 뽑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가줬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강한 양봉을 뽑아줘야 다시 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그 중립기어 상태에 와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테슬라의 자리에 대해서 궁금하고 타점에서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타점 잡으실 수 있게끔 무료 텔레그램 방을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477달러 선 있죠. 여기 선을 고점을 뚫지 못하는지 뚫는지를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넘을 듯 상승의 움직임을 꿈틀꿈틀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여러 번의 지지를 받았고요. 여러 번의 저항막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맞고 떨어졌다가 맞고 떨어졌다가 맞고 떨어지죠. 이거는 한번 계속 찔러보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빠져도 여기까지밖에 안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400달러를 이탈을 하면 그때서야 하락 추세고 아직까지 400달러 선 위에 머무른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관점을 내다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구간이 400달러 선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매수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뚫고 가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차 반등 박스권이 428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 되고 2차 반등 박스권은 410달러인데 정말 돌파를 하려면 470달러 선을 돌파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또 다시 상방이 가벼워지니까 이런 관점에서 3등분을 해서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아이온큐 생각보다 또 다시 한 번 더 3분기 매출 시장보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기쁜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데 아이온큐가 3분기 매출 예상치보다 37% 초과 달성을 하면서 3,9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목표가 1억 달러로 상향이 되었고요. 자, 이것은 이번에 아이온큐가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3분기 실적과 함께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이정표를 찍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큰 의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년 기술 목표였다는 AQ64 이거를 3개월 당겨서 달성을 했고 연산 공간까지 확보를 하면서 이번에는 좀 아이온큐만의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를 보여줬다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이정표를 찍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구간에서 새로운 발돋움을 하게 됐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는 아이온큐가 세계 최고의 충실도 이거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인프라, 초정밀 양자 내비게이션, 양자 타이밍 솔루션까지 해서 확실히 전방위적으로 디벨롭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온큐가 다시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준 건 좋겠어. 그런데 좀 저는 답답합니다. 왜 안 오를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게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서 이미 이제 그 차트에서 선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너무나 과열되어 있는 건지 아직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에 안 맞게 왜 다시 계속 행보하고 있고 답답한 흐름을 가져가는지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양자 컴퓨팅 그리고 아이온큐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지금 다시 또 키 맞추기를 통해서 다시 또 양자가 너무 안 오른 거 아니야?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왔는데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보여준 거는 기술적인 성장도 그렇고요. 매출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큰 변곡점에 와줬어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자리로는 이럴 수 있다. 왜?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가는 거는 더 세게 갑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기술 개발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자리가 비싸 보이시나요? 싸 보이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또 이 구간이 정말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또 따져보면서 종합 판단을 해보면서 진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해보도록 해보자고요. 자, 정신을 차리고 이 목표가를 보면서 이 아이온큐가 어디까지 왔나, 주가와 심리와 목표가는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밸런스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아이온큐의 목표가가 이 58달러 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목표가는 67달러죠. 이게 보시면 최대 목표가와 최소 목표가의 괴리가 상당히 커요.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워낙 기술력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이제 시장이 시간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단계입니다. 기술 투자가 필요로 하고 시간도 그만큼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대박과 쪽박처럼 보이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는 지금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죠.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 개발도 당기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빨라지고 어느 순간 기술 속도도 빨라지고 매출 속도도 빨라지면 그런 그림들을 바라봤을 때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영위하면 우리는 아무리 기술 개발이 아직 먼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속도를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아직도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재 평균가 목표가가 67달러잖아요. 근데 이게 애널리스트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매수에서 뭐 바이로 매수하는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이온큐는 세계 기록을 갱신을 계속합니다. 양자 컴퓨팅 성능도 달성을 하고요. 이온 트랩 방식의 우수성도 계속 입증하면서 계속 시연이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 들어가고 있는 게 아이온큐라는 거. 그리고 25년에 2분기 매출도 가이던스를 뛰어넘으면서 계속 3분기까지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계속 갱신하니까 가이던스도 계속 올라가요. 이 속도가 이렇게 따라붙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빨리 감을 잡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을 때 뭐 여기 눌려 있는 게 뭐 위기가 왔나요? 오히려 호재밖에 터지지 않았어요. 그냥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면서 아이온큐가 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반드시 꼭 기회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전화위복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나머지 뭐 예상치, EPS랑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디테일한 분석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테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시면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까지 들어가면서 3분기 매출 분석까지 좀 한 번에 묶어서 다시 또 빼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방송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시청해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뭐 아이온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아래 링크에다가 보시면 유튜브 밑에 텔레그램 링크를 담아놨어요. 지금 1200분이 함께 하고 계시고 무료 공부방에서 재료와 리포트 소식까지 무료로 다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관점이 궁금하시다, 저희와 함께 움직이면서 수익까지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